네, 반갑습니다. 자,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밤 9시 32분인데요. 제가 좀 미리 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까지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 주 이후부터는 제가 영상을 언제 올리게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직장을 좀 옮기기로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있는 직장은 낮에도 뭐 크게 바쁘지 않을 때는 중간중간 이 시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직장을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는 좀 시장을 낮에는 좀 보기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 영상을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올려드렸지만 앞으로는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뭐 좀 여건이 조금 자리가 잡힌다면 뭐 2, 3일에 한 번씩 정도라도 시장 상황이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제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좀 시장 상황을 좀 크게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여러분하고 좀 솔직하게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 때 요즘은 좀 조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변동폭이 너무나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하락할 때는 너무도 크게 하락을 폭락을 하기 때문에 말을 제가 잘못했다가 또 순위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보면서 생각은 이게 아닌데도 좀 눈치를 보면서 제가 말을 조금 조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 한번 잘못했다가 요즘 같은 시장에는 굉장히 좀 굉장히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거시적으로 좀 크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 일주일 뒤에 조금 바로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놓으면 좀 여러분들께서 좀 제 영상을 매일매일 접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좀 제 생각을 좀 가감하게 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요. 틀리면 욕을 얻어먹겠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100% 제 말을 믿으실 건 아니실 거고요. 또 다른 유튜버나 다른 뭐 매체들도 많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제 영상은 그냥 투자에 그냥 뭐 참고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제 말이 좀 설득력 있어 보이시는 분들은 뭐 제 말을 좀 믿으셔도 될 듯 하고요. 또 그 설득력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오늘은 제가 좀 과감하게 요걸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좀 말씀을 제 생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만 해 주십시오. 제가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좀 펼쳐놨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증시에 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요. 제가 이 월봉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일단 제가 25,000을 지난번에 위협을 할 때요. 25,000 깨지기 전에 25,000을 위협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을 할 때 25,000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00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아마도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7,500 정도는 한번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간에 2만 포인트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22,500포인트라는 또 중요한 지지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500포인트가 1차적으로는 지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자리는 너무도 이 하락폭이 좁기 때문에 22,500원이 만약에 속절 없이 무너진다면 2만 포인트 지지보다는 저는 17,500포인트 정도가
좀 한번 걸리는,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17,500 정도면 저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17,500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월봉상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행보했던 자리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 자리에는 외바닥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걸리는 자리가 많이 없고요. 여기는 좀 걸리는 자리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자리들이 너무 이제 쉽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지지선은 요 17,500포인트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수가 한번 크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이 중급 정도의 하락 정도라면 보통 60일선이나 20일선 정도에서 보통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캔들의 음봉이 워낙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의 에너지가 60일선으로는 막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120일선을 살짝 깨는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는 좀 1차적으로 하락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 구간요. 보이시죠? 좀 행보했던 구간인데, 요 구간을 우리나라 코스피로 단순 환산을 하게 되면 저는 한 1400포인트, 제가 예전에 한 며칠 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500포인트를 기본으로 잡고요. 이번에도 1500이 깨지자마자 급반등이 들어왔었죠. 1500을 기준으로 잡고, 1500이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는 지지가 확실히 되는 자리는 아니고 1500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1400포인트 정도는 일단은 좀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1280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은요, 제가 1400이란 단위를 제가 잡은 이유는요,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한 4.55% 빠졌죠. 그러면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코스피의 하락의 폭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좀 적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하고 다우존스와 하락폭이 서로 일정하다면 뭐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매도도 좀 주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가 4.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 금요일날 1566포인트가 종가였습니다. 여기서 대략 한 5% 정도 코스피가 하락을 한다라고 본다면요, 1566 곱하기 0.455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12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맞죠? 이제 712포인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1566 곱하기 0.45죠. 0.55죠. 0.045 70포인트 정도. 대략 우리나라 코스피는 대략 1400포인트, 1490포인트나 한 1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좀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하락하는 그 퍼센테이지 하락률만큼 똑같이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지금 19,173인데요. 이 19,173에서 17,500원 최저점까지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8포인트 정도 하락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 1,500포인트까지 하락을 내일 한다면 월요일날 거기서 곱하기 0.08을 계산하게 되면 1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1380 정도까지 장중 저점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똑같이 하락폭이 일정했을 때, 똑같을 때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미국 시장이 17,500, 제가 생각하는 그 1차 지지선인 17,500까지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는 1380,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는 대략 한 1400 정도, 그 정도가 저는 1차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코스피가 1500을 제가 1500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코스피가 1520 정도까지 종가에 끝날 수도 있고, 또는 1480에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코스피가 연동되는 그 하락 등락폭은 미국 시장의 등락폭과 대입을 했을 때 내일은 또 내일대로 조금 계산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미리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어제 매수 지난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 목요일에 매수하신 분들,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침에 일찍이요. 아침에 시초가에 좀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초가 이후에 잠깐 반등을 준다면 그때 잽싸게 좀 매도를 한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금요일날 일부 좀 제 카톡이 되시는 분한테는 제가 50% 정도는 좀 상승을 했을 때 물량을 드러내시라고, 현금화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뭐 나머지 50%도 아니면 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제 생각에는 아침 시초가나 아니면 시초가에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주면 좀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잽싸게 좀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시장의 하락. 제가 생각하는요, 메모장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틀리더라도 욕하시면 안 됩니다. 다우 지수는 저는 1차 지지선을 17,500,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7,500 요 자리입니다. 17,500요. 121선이 살짝 깨는 정도, 요 정도요. 저는 그 정도는 지지가 될 거라 보고 있고, 다우존스는 저는 그 자리가 3파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걸 코스피로 계산을 한다면 내일 코스피가 어디까지 주가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대략 한 1380 정도에 제가 1400 정도, 요 정도까지도 만약에 다우지수가 17,500까지 하락을 한다면, 3파 하락이 마무리된다면 코스피도 1380에서 1400포인트까지는 좀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입니다. 이거는요. 그 자리에선 다시 한번 단기 저점 가능성이 나오면서 좀 급반등이 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때는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하루짜리 단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 자리에서는요. 만약에 다우지수가 17,500선에서 지지를 받고 만약에 단기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하루나 이틀 만에 다시 꺾여버리면 그때는 코스피도 바로 꺾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하고 연동돼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우는 17,500이 일단 지지가 될 것이고요. 코스피는 1380에서 1400 정도가 장중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자리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어제는 제가 13,50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을 한번 예상해 보시라 그랬는데, 월요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디까지 하락하는지를 보고 제가 다시 월요일 저녁에 그 지수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정도에서는 우리나라도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이후에 저는 반등이 다시 나오겠지만, 이번에 반등은 1박 2일이 아니고 또는 당일 코스 반등이 아니고 제법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우의 최종 하락의 종착역은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되고 17,500이 지지가 안 되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요, 다우가 17,500 구간 정도면은 이 코로나의 확산되는 여파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17,500포인트 정도까지 다우가 하락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녹아 있지 않나. 이제는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녹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7,500 정도에서는 다우도 이제는 좀 제대로 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을 지금까지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안 두고 그냥 1200까지요 아니면 1280까지 오나보다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 중간에 한번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 자리에서 한번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지점에서 만약에 현금을 쥐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근처에 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요, 어느 정도 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도 반등이 들어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코스피가 이번에는 좀 반등이 세게 들어올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제법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실적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코스피 1380에 1400에 다 녹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우 17500에 다 녹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여부도 이미 17500 정도면은 이제는 미국 시장이 미국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산된다 하더라도 17500까지 하락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다 흡수가 이제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거는 2차 하락 구간인데요. 그 2차 하락 구간을 저는 12500에서 13500까지 요 자리는 이제 5파 하락 마무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자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실적이나 코로나 확산 같은 것은 이미 그 1번에 다 반영이 됐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후폭풍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뭐 터졌을 경우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러시아하고 지금 사우디하고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그 세일가스 업체가 지금 뭐 세일가스라는 것은 이 유가가 비쌀 때 싼 맛에 쓰는 건데 지금 유가 자체가 워낙 가격이 싸니까 세일가스를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세일가스 업체들이 좀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런 뭐 셀가스 업체들이 뭐 도산한다든지 이런 돌발 악재 중에 하나 예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라든지 어제는 제가 뭐 독일의 도이체 방크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악재가 다시 후폭풍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우가 17500원을 지지하고 급반등이 들어오지만 그 이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2차 하락 구간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자리는 대략 12500에서 13500 정도인데요. 월봉 보시면 일단 17500이 유력한 지지선이고 여기서 한 번 더 후폭풍이 들어와서 돌발 악재가 나올서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된다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요. 이게 12500 구간입니다. 요 자리가 선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요 자리요. 12500 구간. 저는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2500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12500은 다우는 절대 깨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주식을 할 때 요 자리였었습니다. 그때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였었냐면은 2000년대였죠. 2000년 정확하게 2000년이었는데 그때 막 벤처 거품이 빠지니 많이 할 때였는데요. 그때 미국 다우존스는 뭐 8,500, 9,000 뭐 만원을 갔다가 다시 밀렸다 이렇게 막 시소를 벌일 때 요때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 이후에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박살 났었습니다. 저도 계좌 깡통을 맞았었는데 그때도 저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눈만 뜨면 한가를 갔었으니까요. 미국은 요 지수는 20년 전 얘기인데 이 지수대를 저는 이 지수가 얼마냐면 10,000포인트에서 이 종가가 얼마냐면 이게 대충 보면 종가가 1500, 뭐 11,000 이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1500, 11,000까지 저는 깬다 보진 않고요. 적어도 요 위에 지점 요 정도 요 종가가 얼마죠? 12,800. 그래서 13,000 정도는 좀 13,000이나 13,500 정도는 저는 충분히 지지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하게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오버 하락을 했다 그러나요? 네, 좀 심하게 좀 뺐다라고 볼 정도로 그럼 미국은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미국 시장이 그동안 성장을 안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너무 밑으로 오버슈팅을 때린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17,500에서 일단 지지를 우리가 좀 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돌발 악재가 발생이 돼서 일단 여러분께서는 13,000이나 13,500 또는 12,500 요 구간까지도 우리가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 만약에 이 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저는 바닥이 논다 봅니다. 그는 강력한 지지선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민다는 것 자체마다 저는 엄청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다우가 12,500에서 13,500 정도까지 만약에 다우가 하락을 한다면 대략 코스피는 대략 한 1200포인트에서 1250, 1280 뭐 그 정도까지도 좀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자리 일자는 맞는데 두 번째 자리 수가 이자가 우리가 나와야만이 뭐 12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1250포인트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1280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대략 그 정도 이자가 두 번째 자리가 이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다우가 만약에 13,500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기준 전제하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우가 13,500까지 하락한다라는 것은 코스피가 1200포인트에서 128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강한 돌발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저 자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코로나가 더 추가로 확산되는 거라든지 또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가지고 저 자리까지 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이 안 좋거나 코로나가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다우는 17,500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도 대략 한 1380, 90 정도를 저점으로 대략 1400 전후가 저는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늘 제 영상을 좀 잘 좀 되새겨 보시면서 일단 미국 다우존스 차트를 중심으로 오늘은 우리 코스피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내일 우리 코스피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제가 한번 확인한 후에 하락폭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아니다 싶을 때는 잽싸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어느 정도 놀지 모르겠지만 큰 하락폭이 아니라면 아니면 또 시초가 하락 이후에 조금 반등을 준다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금요일날 그 장초에 매수하신 분은 지금 상당한 수익권이기 때문에 들고 계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적절한 지점에서 재빨리 빠져나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코스피가 한 1400포인트 전후까지 미국 다우존스가 17,500포인트 전후까지 밀리면 그때 다시 재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